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산은 2,700억 정도 되고요.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현금 유출에 대해서 대응을 쉽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사실은 재무구조가 저희 입장에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비유동자산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보다 보통은 적어요. 왜냐면 유형자산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제조업체는. 그래서 그런 거라서 그걸 고려하더라도 유동자산 중에 현금은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데 자산 2,700억 다리가 현금이 8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금 유출이 10억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그만큼 현금이 너무 없다. 이 점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매출 채권과 유동채권 보게 되면 얘네들은 그럼 하나씩 세부적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주석에 가면 알 수 있는데 매출채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채권은 얘네들 회전율 보게 되면은 한 62일 정도 기간을 두고 다 현금화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곧 한 2달 정도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자산 같은 경우에도 얘는 그 이제 만들어내는 기간이 좀 길고 리드 타임이 있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공정률이 한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면은 매출채권에서 현금화 돼 가능한데 이 공정률이 50%밖에 안 되는 경우에 계약자산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출채권처럼 똑같이 봐도 돼. 그럼 이거 두 개 따지면 뭐예요? 곧 이제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은 한 240억 정도 있네.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는 8억밖에 없으니까 유동성이 너무 안 좋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고자산은 271억이 작년 12월 말에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25억 정도 됐죠. 재고자산이 이렇게 좀 15%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막 많아졌는데 너무 많아진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이 재고자산에서 크게 늘어난 걸 보면은 원재료라고 돼 있는 그 분류 저교랑 그 다음에 반제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얘네들 두 개만 한 150억이 증가했고요. 근데 얘네들 뜯어보면 대부분 다 철판이에요. 후판. 아까 그 핵심 원재료 말씀드렸죠. 철판 가격 했다고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이 재고자산에 대한 정성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왜? 철판 가격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매입한 물건들이라서 갑자기 급격하게 감모 손실이 큰 폭으로 발생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재고자산 왜 이렇게 많이 얘네들이 가져왔을까? 매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곧 신규 수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쓸 수 있냐로 봤을 때 이 현금 유출을 대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현금 유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냥 재고자산이 지금 총 자산의 15% 가량이나 차지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2% 3% 정도 되는 계정들은 저는 개별적으로 다 봤거든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다 봤는데 여기서 핵심만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촌뜨기들이 나 없을 때, 이 촌놈이 없을 때 직접 개연적으로 분석하고 투자를 하려면 그 3% 정도, 2%, 1% 차지하는 자산 계정들도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방송인데 이걸 다 하려면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요 계정들만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유동자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현금 너무 없다. 그리고 매출채권이랑 계약자산 다 계산하면은 한 240억, 50억 정도 된다. 재고자산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 이 정도 알 수 있고요. 비유동자산에서 보니 좀 유의미한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뭔지 보면 유형자산이 1375억 정도로 총자산의 몇 프로? 50%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봤더니 토지가 1023억, 그리고 건물 222억, 구축물 23억, 건물 외에 그런 이제 짓는 것들 23억 구축물이라 하거든요. 근데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근데 토지가 1000억, 1300억 중에 1000억이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유형자산 질은 괜찮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의 90% 가량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고 생각해봐요. 예상치 못한 현금 유출이 발생하면 유형자산은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로 갖고 올 수 있는데, 보통 담보 비율이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75% 정도 이상이면은 추가적으로 담보 여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얘 이미 유형자산의 90%가 담보로 제공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담보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가지고 뭔가 유동성을 대응하기에는 어렵다. 그럼 잠시 재고자산으로 현금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판 쪽이고 최근 물건이고 감모 손실이나 이런 손실 가능성이 없다 하면 재고자산을 담보로 해서 일정 수준의 현금화는 가능은 또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마음 편하긴 하죠. 아무튼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종속기업인데요. 종속기업도 1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종속기업은 얘네들 뭐냐라고 봤을 때, 사업적으로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SPC에 대해서 출자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공동기업, 관계기업이나 종속기업으로 다 잡히게 되는데, 이 SPC 보면은 지금 250억 중에 오미산, 아까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 오미산 풍력 발전이 있는데, 오미산 풍력 발전 사이트와 관련된 SPC가 110억, 그 다음에 영광 백수 풍력 발전이 63억, 위넨피라는 기업인데요. 얘는 그 SPC는 아니고 위넨피라는 기업에 41억 요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이 SPC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사이트가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되고 하면 현금이 없어. 그러면 SPC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화 가능하거든요. 지금 2022년도에 그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SPC 지분 매각해가지고 대응을 했어요.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즉시 매수할 곳 없으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즉시 뭔가 쓸 수 있는 현금화 자금을 재고자산 일부, 그 다음에 8억, 이게 다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거 245, 50억 정도 된다면서요. 얘는 우리 매입 채무랑 같이 매칭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매입 채무도 한 250억 가량 되거든요. 250억에서 300억 가량 되거든요. 이거 두 개가 계속해서 와리가리 돼야 돼. 그러면서 수익성이 좋아가지고 영업이익 흑자 내면서 현금 쌓이고, 그걸로 또 더 많은 매출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매출 채권이랑 매입 채무랑 매칭해서 봐야 되는데, 이미 지금 매입 채무가 50억 정도 더 많거든요. 50억에서 100억 정도 더 많은 상황이라 매출 채권을 쉽사리 뭔가 신규 현금 창출하는 거에 기대하기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고자산들을 봤고요. 기타 재고자산을 보게 되면 지금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선급금, 이건 미리 준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현금으로 쓰긴 알지?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받은 현금이라 쓸 수 있긴 한데, 이게 한 4%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게 한 106억. 근데 이거 왜 뺐지 내가? 우리 응용과 활용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응용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선급금 미리 받은 돈으로 해서 한 107억 정도가 있고, 이게 그러면 한 4%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자금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fss.or.kr 들어가서 유니슨 검색하신 다음에 2023년도 3분기 분기보고서에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시면서 선급금에 대한 분석을 또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직접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봐야, 저는 부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보게 되면, 아까 자산이 2726억이라 그랬는데 부채가 1974억이에요. 그러면은 자산 빼기 부채가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726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하게 되면은 26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 자본이 726억인데 BW로 300억을 발행한다는 건 얘네들이 지금 현재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좀 많은 규모의 BW를 발행한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부채를 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봐. 아까는 유동자산이 800억, 비유동자산이 1900억으로 유동자산이 진짜 적었는데, 부채는 뭐예요? 유동부채가 훨씬 더 커요. 부채는 비유동부채가 클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한데, 그 이유는 유동부채는 보통 1년 이내 현금 유출로 이뤄지는 계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빨리 현금이 유출되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많을수록 유동성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면 되는데, 얘네들은 많은
비중이 유동부채입니다. 매입 채무나 매출 채권 이런 애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커요. 아까 매출 채권은 24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매입 채무랑 유동 채무해서 558억이나 됩니다. 이걸 좀 분해하면요, 매입 채무가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대략 250억 돼요. 이 두 개의 차이는 특수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말씀드리면은 매입 채무는 보통 원재료 발생하면서 생산에 직접적으로 완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인데, 예를 들어서 콜라를 만든다고 설탕을 사는데 이 설탕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처음 딱 콜라를 아직 만들어서 매출도 없어. 근데 이 설탕을 대규모로 사. 이거 바로 지급되냐고. 돈 지급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외상으로 사요. 그러면서 한 달 있다가 내가 바로 돈 줄게. 매입 채무 내가 있어. 채권 발행해. 이렇게 된다고. 내 입장에서 매입 채무잖아. 그니까 원재료를 그럼 많이 사면 매입 채무는 확 올라가고 원재료를 적게 사면 매입 채무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매입 채무는 이 경영 상황에 따라서, 생산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커요. 근데 미지급금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생산이랑은 연관이 없어. 근데 다만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생산 설비 이런 거는 미지급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생산 설비를 막 샀다가 적게 샀다가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미지급금은 매입 채무만큼 변동성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지금 250억 정도 되고 매입 채무가 300억 정도 되는데, 매출 채권이랑 매입 채무랑 규모가 비슷비슷하면 여기서 계속 다 상세가 돼요 보통. 근데 너무 크잖아. 매입 채무 한다 해도 미지급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매입 채무든 미지급금이든 이거를 만회하려면은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은 8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네 돈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딱 보면서 야 채권 다 발행하니까 지금 돈 필요한다고 다 맞춰서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제 능력 밖이에요. 뭐 그럼 끝이고, 다만 이전 것들 쫙 보게 되면은 항상 이야기해요. 이때쯤이면 채권을 발행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막 이런 것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지금 그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우리가 이거는 유추할 수 있고, 이 외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차입금 성격,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성격의 부채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매입 채무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뭐 아마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채권 발행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차입금, 얘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일 거고요. 단기 차입금의 대부분의 만기를 보니 2024년도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차입금이랑 같이 해서 볼 게 뭐냐면 장기 차입금이죠. 이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2025년 2월 28일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0억 가량 중에 90%에 해당하는 유형 자산이 이 차입금에 뭐로 잡혀 있어요? 담보. 그러면 사실은 이 담보물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은행은 대부분 대환을 해줍니다. 만기 연장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꼭 갚을 필요는 없고 부분적으로 거의 다 뭐 대환이 되거나 만기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현금이 급격하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유형자산이랑 네팅 치면 되니까 얘 나가. 그러면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이 두 개는 상세가 됐고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전환사채랑 계약부채가 남았죠. 계약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우리가 생산해 줄게 하고 미리 돈 받은 거라서 실질적으로 얘도 차입금 성격이 아니야. 그러면 얘도 뭐 하면 돼요? 물건 잘 만들어서 갖다 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남은 게 뭐다? 이거 지금 매입 채무 관련해가지고 200억에서 300억 가량 채권 발행 필요하다 그랬는데, 전환사채를 만약에 대응을 해야 돼.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상환이 된다고 하면 이 300억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이 BW를 내가 봤을 때 650억을 발행해야 돼. 650억 무조건 발행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자기 자본 700억 달이에 총 자산이 2,900억 700억밖에 안 되는데 BW 650억 발행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럼 얘는 이번에 BW 발행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디폴트가 됐을 거예요. 부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용 이벤트는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가든 뭐 되겠죠. 그렇게 됐을 텐데, 이 전환사채가 그럼 핵심이라고. 동사의 신용도에 있어서, 이 부도의 신용 이벤트에 있어서 전환사채가 핵심이라고요. 이 320억. 그 전환사채가 어떻게 발행됐는데를 봤더니, 자 그럼 전환사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환사채를 봤더니 전환사채 규모는, 발행 규모는요 300억. 그 다음에 근데 왜 320억이에요 하면은, 그 전환사채는 전환권이라고, 이거 안에 그 파생 상품의 가치가 평가가 되거든요. 그게 플러스 20억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 내부적으로 다 알려면 또 한나절 걸리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발행이 2020년 8월 24일에 됐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2025년 8월 24일이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딱 들어와야 돼. 똑똑하신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데 이거 질문해야 돼요. 202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년 이상 남았네. 지금 2년이 뭐야? 2년하고도 2개월 정도 더 남았는데 왜 근데 얘 보면 아까 전에 유동부채에 들어가 있어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전환사채에 조기 상환권이 부여돼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가 조기 상환을 요청하면 무조건 상환해야 되고 실질 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2년 2월 24일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2, 5, 8, 10일 2023년도도 2, 5, 8 그러면 지금 제일 조기 상환이 올해 8월 24일에 상환이 될 수 있다. 지금 2개월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채권을 발행했는데 전환사채 상환 요청이 들어와. 그럼 뭐? 디폴트예요. 투자할 수 있어요? 2개월 내에 이 전환사채 이거 상환 요청 안 들어오리를 확신할 수 있어요? 콜 말고 풋. 콜은 발행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환 안 해도 돼. 상환하고 싶으면 해도 돼. 이거는 반대로 투자자한테 있는 권리라서 조기 상환은 푸심.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냐고. 2개월 내에 부도날 수 있는데 얘에 따라서 할 수 있냐고. 못하죠. 여기서 좀 더 보자고. 근데 전환사채라 그랬잖아. 전환사채는 이 채권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는 거고요. 얼마에 바꿀 수 있는를 봤더니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가가 1614원이. 근데 얘의 지금 현재 주가를 보니 현재가가 2225원이에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지금 내가 이 유니슨 주식을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면 한 주당 1614원에 매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도 가능한 현재 가격이 2225원이래요. 그럼 봐봐, 지금 이 채권을 상환 요청을 하지 않고 주식으로 바꿔서 바로 매도하면 38%,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0%가량 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나는 거라고. 그러면 얘 상환하겠어요? 상환 안 하겠죠. 주식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채권, 채무, 부채 쪽에 있었던 게 320억이 없어지고 자본 쪽으로 계상되는 게 300억 가량 돼요. 2055년 진짜 이러면 이제 많이 관심 있으신 거예요. 계속 주가가 빌빌거리다가 최근 2, 3일 동안 확 올랐어요. 그러면서 2225원이 됐거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BW 청약을 흥행시키기 위해 최대 주주가 손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지금은 올랐고 상환 신청 안 하고 전환하지 않겠냐, 그러면 좀 괜찮아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거 최대 주주가 잠시 급등시킨 거고 이거 그러면은 2, 3일 만에 급등했는데 2, 3일 만에 급락하면 어떡해? 그러면 또 상환할 거잖아. 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네, 투자했는데 야, 촌놈 니도 투자했다며. 야, 이렇게 위험한 채권 니도 투자했다며. 2055년님이랑 벼락당첨님도 이거 투자 청약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들면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죠. 나는 물론 빨리 엑시스 하겠지만 지금 제가 계속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 매도 이런 것도 뭐 권유 절대 아니고 그냥 제 신용 이벤트나 이런 신용 위험도를 봤을 때 했던 건데,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딱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야, 이 CB 누가 투자했는데 하고 봤더니 이 CB 투자자 누구냐면 최대 주주입니다. 아네모이. 아니, 최대 주주가 이 전환사채를 상환을 요청하면 이 부도 나는데 그럼 지가 가지고 있는 이 24% 규모의 이 몇백억 수백억이 깨지게 되는데 상환 요청하겠냐고. 안 하지. 그죠? 전환사채 최대 주주가 아네모입니다. 이걸로 게임 끝.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다시 부채로 넘어와서 봤을 때 그럼 봐, 이번에 발행하는 걸로 이거 대응하고 차입금 2024년도 2월 8일 장기 차입금 2025년도 2월 28일인데 이거 뭐 각각 담보 제공돼 있고 전환사채 최대 주주 거고 됐네. 그러면 이것만 딱 대응 잘 하고 사업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 그랬는데 괜찮아지면 당연히 나이스. 안 괜찮아져도 이거 뭐 민양 기업 하반기에 투자 유치 받으면 게임 끝. 또 맞죠? 사업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올해 4분기에 매출이 또 많이 발생하는 구조, 계절성이 있으니까 올해 4분기까지는 버틸 거라고. 그럼 부도가 나도 내년 1분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럼 내년 1분기 전에 뭐 나는 청약 받은 거 다 매도하고 나갈 건데 괜찮다 이러면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여기 자 발행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발행일은 2023년도 6월 13일이에요. 청약은 이미 됐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만기일은 2026년이라서 지금 만기는 3년으로 보이지만 실질 만기는 1년 6개월이에요. 왜? 1년 6개월 뒤부터 조기 상환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뭐다? 풋옵션이다. 그래서 실질 만기는 1년 6개월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표는 2%,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2%의 이자만 주지만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조기 상환일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YTM, YTP로 5%까지 보장해줄게. 이 5%라고 하면 2%, 2표는 주니까 나머지 3%에 대해서 웃돈을 상환일에 주겠다라는 건데, 만기는 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3%면은 만원당 300원. 만원당 300원인데 3년이니까 900원. 근데 3개월 복리라서 900원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기 상환일 보면은 964.52원을 준다는 거고, 1년 6개월이면은 300원에 150원 더 해야 되니까 450원. 450원인데 얘도 3개월 복리로 계산되니까 450원보다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율, 이거는 2024년도 12월 13일에 바로 조기 상환을 요청했을 때고, 그때는 만원당 1464.29원을 준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고요. KB증권이었고 잔액인수였습니다. 총액인수나 잔액인수면은 이 인수인, 이 주관사 KB증권에서도 약간의 자신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모집주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관사는 그냥 발행만 시켜주고 얘네들이 인수는 따로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미달이 나면 이렇게 잔액인수나 총액인수는 미달이 나면 그만큼 다 가져가거든요. 이 주관사에서. 총액인수는 주관사에서 먼저 또 온 다음에 매출을 진행하는 거고, 잔액인수는 매출을 먼저 진행하고 남은 만큼을 자기들이 인수를 하겠다라는 건데, 모집주선은 만약에 300억 모집주선을 했는데 발행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청약을 받았는데 100억밖에 안 왔다. 200억은 발행이 안 돼. 그러면 현금이 300억 들어올 줄 알았는데 100억밖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바로 디폴트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모집주선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잔액인수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채권은 발행일에 상장이 돼요. 2023년 6월 13일에 상장이 되는데, EDGC처럼 너무 채권 신용도가 안 좋다 그러면은 발행일에 무조건 매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환사채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문제가 안 됐으니까 꽤 오래 가져가도 되거든요. 채권은 2023년 6월 13일에 상장하는데, 신주인수권은 보통 2, 3주 있다가 상장해요. 그래서 2주 있다가 상장하면 된다고 보면 되고, 신주인수권은 6월 27일에 상장합니다. 행사가는 1,598원이고요. 70% 리픽싱이 있어서 1,119원까지 리픽싱이 가능합니다. 행사가는 1,598원, 현재가는 225원. 오, 야! 행사가는 1,598원인데 현재가가 2,225원이면 이것도 똑같아요. 워런트 한 주당 내가 행사를 하면 유니슨 주식 한 주를 1,598원에 사는 건데, 지금 현재가가 2,225원이면 바로 매도하면 이득이네. 그건 뭐예요? 워런트의 행사가 많이 나겠죠.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략으로 봤을 때 EDGC처럼 너무 위험한 채권이면은 당연히 첫날 매도하는 게 좋아요. 왜? 우리는 신용 노출을 가장 최소화해야 되거든. 근데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보다 재무구조를 봤을 때 괜찮았거든요. 사업도 이제 향후, 지금까지 최근 2, 3개년 동안 사업은 최악이었는데 향후는 정부 주도형으로 수혜를 볼 거라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도 가져가도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발행일에는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기간들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라서 여기서는 매도를 안 할 것 같고, 2주 정도 뒤에 워런트 행사일 정도에 매도를 할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행사가가 지금 현재가보다 워낙 저렴해서 이거 신주인수권 행사도 엄청 많이 되겠다. 근데 신주인수권 행사하는 방법에는, 이거 이해 안 되면 예전 영상들 찾아보세요. 내가 현금을 1,598원 넣어가지고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사채 대용 납입. 이 채권 1,598원치를 납입을 하고 이 주식을 받는,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다 사채 대용 납입으로 행사를 할 거예요. 왜? 채권이 만원보다 떨어져 있을 거거든. 채권이 만원보다 떨어져 있어서 한 9,000원에 거래가 된다고 하면, 사채 대용 납입으로 우리가 워런트를 행사했을 때 이 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9,000원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살 건데, 이 신발 그냥 사면 만원이야. 근데 여기 회사 만원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누가 팔고 있어. 그럼 당연히 9,000원에 그 문화상품권을 사서 내가 그 구두를 사면 되잖아. 그러면 내한테 현금 나간 게 얼마예요? 9,000원이죠. 그만큼 이득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사채 대용 납입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부 다 이 채권을 살 거라고.
그러면은 발행일에 이 채권이 얼마야? 막 8,800원, 9,200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워런트 행사 때문에 이 채권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 세력들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9,500원, 9,800원, 9,9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만원보다 아래면 무조건 이득이니까 사채 대용 납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니까 X 워런트라 그러거든요. 워런트가 없는 이 채권을 X 워런트라 그러는데 유니슨 15회차 X 워런트를 8,000원 후반에서 9,000원 초반에 사볼까? 그리고 나서 사채 대용 납입발 수요가 많아질 때 나는 그러면 한 9,500원에 매도를 해볼까?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예상한 것대로 안 간다. 그럼 뭐 지금 생각보다 신용도는 괜찮다 그랬으니까 연내에 무조건 엑시트한다 생각하고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뭐 연내 민양 쪽에서 거기서 투자도 못 받아, 사업도 계속 안 좋아져, 내년 1분기에 부도 만약에 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이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괜찮은 가격에 매도를 못해. 그러면 더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투자 전략이다. 다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워런트 상장이 한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꽤나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X 워런트 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 들어갔을 때는 1억을 들어가도 116만 원밖에 못 받는데 X 워런트는 1억 사면 1억 다 받는 거잖아. 그 1억에서 내가 5% 수익 나면 500만 원 수익 나는 거예요. 2주 한 달 기다려서 500만 원 수익 나는 건데 왜 안 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채권은 혹시 상장하자마자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를 봤을 때 제가 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랑 이제 피어그룹의 금리를 봤을 때 이 X워런트가 유니슨 15회차 X워런트가 12%에서 13%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8,8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3.95%가 나오고 9,2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0.45%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9,100원 9,000원에서 9,100원 정도가 이 동사 신용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나오는 금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9,000원에서 9,100원이 적정가라고 생각하고 적정가에 당연히 사도 되고, 근데 만약에 나는 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 그러면은 8,8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저렴해요. 그래서 8,800원 정도 아래에서 거래가 되면 무조건 사고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기다려 본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9,000원에서 9,100원 정도 호가가 형성된다 그러면은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이 가격에도 매입해도 된다. 근데 9,200원, 9,300원에 매입하는 건 최악의 경우에 손실을 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은 굳이, 물론 주가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유지돼서 사채 대형 납입발 수요가 계속 들어오면서 9,500원, 9,8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9,200원, 9,300원이면은 좀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8,800원 이하면 많이 사고 9,000원에서 9,100원이면은 적정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워런트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주 뒤라서 문제긴 한데, 워런트는 보통 내재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랑 시간 가치로 분류가 돼요. 근데 시간 가치는 보통 한 15% 정도, 상장 초기에 15% 가량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가 빼기 행사가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봤더니 지금 내재 가치가 한 620원 정도 되고요. 시간 가치 20% 가량 부과하면은 한 320원 정도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해봐. 그러면은 940원 정도 되죠. 지금 근데 주가가 2주 뒤에 급락해서 요 가격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맞춰줘야 되고,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워런트는 상장하자마자 940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 수익률 엄청난데. 채권에서 한 10% 손실 나고 여기서 940원이면은 수익률 엄청나거든요. 와, 그러면은 40%, 한 50% 이상 나는 거거든요. 와, 쏠쏠한데 60% 정도 나는 거거든요. 와, 쏠쏠한데 이러면서 나갈 수 있죠. 근데 아무튼 현재 가격에 따라서 이거는 바뀔 수 있고 본인들 투자 성향에 맞춰가지고 투자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워런트 밸류는 한 757원에서 1130원 정도 그 밴드 내에서 거래가 될 것 같은데, 공격 투자자라면은 1130원까지 기다려보는 거고, 보수적인 투자자면은 757원 정도에 매도하는 건데 한 940원이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워런트 상장일 직전일 기준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제가 준비했던 거고, 그래서 요것들 좀 우리 촌뜨기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